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는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가 최초의 세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6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을 관측했지만 아직 확실한 외계 문명의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별들은 특이한 특징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신호, 설명되지 않는 빛의 변화, 비정상적인 화학 조성 등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별들을 외계 문명 후보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연 현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단 하나라도 진짜 외계 문명의 증거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티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3개의 별을 소개합니다. 이 별들은 왜 특별한가요? 과학자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후보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거리는 약 4.24광년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인 알파 센타우리와 비해 동반성으로 적색 예성에 속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우며 질량은 태양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2016년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 프록시마 B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간 크며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발견 직후 프록시마 B는 외계 생명체 탐사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빛의 속도로 편도 4.24년이면 메시지가 도착하고 응답이 다시 4.24년 후 돌아옵니다. 총 8.5년이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록시마 B의 환경은 지구와 많이 다릅니다. 행성은 별에 매우 가까워서 공전 주기가 단 11일입니다. 조석 고정되어 있어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다른 쪽은 영원한 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매우 활동적인 별이라는 점입니다. 강력한 플레어를 자주 일으키며 이는 행성 표면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퍼붓습니다. 대기가 있더라도 플레어로 인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기에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목표로 초소형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추진되는 나노 우주선을 빛의 20% 속도로 가속시켜 20년 안에 도착하게 하는 야심찬 아이디어입니다. 실현되면 인류 최초의 성간 탐사가 될 것입니다. 2019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흥미로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가 운영하는 파크스 전파망 원경이 980MHz 대역에서 좁은 대역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신호는 수시간 동안 관측되었으며 지구상의 어떤 알려진 간섭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망원경이 다른 방향을 향하면 신호가 사라졌고 다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하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호가 정말로 그 별 방향에서 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호는 BLC1이라고 명명되었고 세티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후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넘는 추가 분석 끝에 2021년 결론이 났습니다. BLC1은 지구상의 전자 간섭이었습니다. 아마도 근처의 전자장비나 위성에서 나온 신호가 망원경 시스템에 혼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이는 세티 연구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진짜 외계 신호와 지구상의 잡음을 구별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루이텐 726의 8입니다. 지구에서 약 12.2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으로 비교적 가까운 이웃입니다.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가 최초의 세티 관측인 오즈마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선택한 두 별 중 하나였습니다. 드레이크는 타우 세티와 엡실론 에리다니를 관측했지만 루이텐 726의 8도 초기 후보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 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약 80억 년으로 추정되며 태양보다 거의 2배나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이 별 주위에 행성이 있고 생명체가 진화했다면 수십억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구 생명체는 약 40억 년 만에 지적 문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루이텐 726의 8 행성계에서는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루이텐 726의 8의 또 다른 특징은 보유 운동이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하늘에서 별의 위치가 해마다 눈에 띄게 변합니다. 이는 별이 태양계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만 년 후에는 지구에서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928년 루이텐 726의 8에서 짧은 전파 신호가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파 천문학의 초기 단계였고 장비도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도 이 별은 여러 차례 세티 관측 대상이 되었지만 명확한 인공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루이텐 726의 8 주위에 초지구급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행성이 발견되고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면 이 별은 다시 최우선 관측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HD 164,595입니다. 지구에서 약 95광년 떨어진 태양과 비슷한 별입니다. 질량과 온도가 태양과 거의 같으며 나이는 약 60억 년입니다. 2015년 러시아의 라탄 600 전파망 원경이 이 별 방향에서 강력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신호는 11GHz 대역에서 나타났으며 매우 강했습니다. 자연 전체가 이런 주파수에서 이렇게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드뭅니다. 신호는 2016년 8월 공개되었고 세티 커뮤니티는 즉각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망원경이 HD 164,595를 향했습니다. 앨런 텔레스코프 어레이, 그린뱅크 망원경, 파나마의 브루 전파 망원경이 집중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호를 재검출하지 못했습니다. 신호는 일회성이었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신호는 지구 궤도의 군사 위성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성이 HD 164,595 방향을 지나가는 순간 망원경이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러시아 천문학자들도 이를 인정했고 HD 164,595는 외계 문명 후보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구 주변에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전파를 방출합니다. 세티 연구자들은 이러한 간섭을 필터링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가 발견되면 독립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한 망원경의 관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시설에서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HD 164,595 사건은 세티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외계 문명을 찾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째, 우주는 너무 넓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어느 별을 관측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외계 문명이 우리와 소통하려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기술 수준을 훨씬 초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문명이 전파 신호를 보내는 기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인류도 무선 통신을 사용한 지 100년 남짓입니다. 수백 년 후에는 다른 기술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 문명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주적 규모에서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이 제기한 질문, 즉 외계 문명이 흔하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명은 극히 드물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답이든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세티 연구는 기술도 발전시킵니다. 미약한 신호를 감지하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처리 기술, 전파 간섭 제거 방법 등은 다른 분야에도 응용됩니다. 세티 앳 홈 프로젝트는 시민과학의 선구자였으며 분산 컴퓨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자원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세티 데이터 분석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의 세티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가 완성되면 현재보다 50배 더 민감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해 생명체의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소, 메탄, 오존 같은 기체의 조합은 생명체 활동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문명의 신호인 테크노 시그니처도 찾을 것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인공조명, 거대 구조물의 열 방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동안 100만 개에 가까운 별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세티 관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만약 가까운 거리에 기술 문명이 있다면 우리는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제천문연맹은 외계지적 생명체 발견 시 프로토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먼저 발견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되면 유엔과 국제사회에 통보합니다.
응답을 보낼지는 전 인류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이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발견은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파장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차이는 사소해 보일 것이고 하나의 행성 문명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 3대 외계 문명 후보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인류를 성장시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우주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